아내에게 수갑을 채우고 채찍질과 성고문을 한 남편의 사건입니다. 2015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잔혹한 폭행과 성고문을 이어간 남성이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남성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가 공개돼 또다시 파장이 일었습니다. 아내인 A씨는 2013년 친목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교제하다가 첫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 남편의 가정폭력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남편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A씨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해야만 했고 당시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엄마 혼자 양육을 책임질 엄두가 나지 않아 그때마다 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부터 폭행 수위가 그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분명 바람을 피우지 않았는데 어째서 왜 이렇게 폭행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 남편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협박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나는 너의 외도 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방송국에 제보하면 사회적으로 너는 매장될 것이다. 또한 너는 70명의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고 그룹으로 성관계한 영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대라고 강요하고 이에 아내인 A씨가 증거 영상이 있으면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남편은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증거를 요구하냐며 망치, 대걸레 손잡이 등등 손에 잡히는 대로 폭행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A씨를 욕실 바닥에 눕혀놓고 밟고 때렸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A씨에게 이야기하자며 거실에 앉으라고 하더니 대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만들고 이어 목을 조르고 욕조에 물을 받아서 물고문도 했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경악스러운 것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아내의 온몸에 뿌려서 2도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A씨를 결박한 후 채찍으로 때리면서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라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인 기구를 사용해서 성적 고문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영화 속에서도 이런 것은 보기 힘든데 말이죠.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갈비뼈가 4개나 골절되는 등 아주 잔인하고 심각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남편은 A씨, 아내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으며 신고하면 내가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아내가 거부하자 폭력의 강도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의 강요로 허위 고소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를 허위라고 인정하면서 무고죄로 처벌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또 어린 아이들에게 아내 A씨의 외도를 추궁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 엄마가 바람 피운 거 맞지라고 협박했고 아이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면 아이들도 폭행을 해서 결국은 아이들도 공포에 질려서 봤다라고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 집에 데리고 오는 거 봤지라고 물어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아이들을 폭행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 여성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첫째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편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당시 아내 A씨는 남편이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있어서 직접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가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바람 피웠다고 오해받고 지금 맞고 있어요 라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남편의 끔찍한 행동을 멈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40대 남편은 상해, 유사강간,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특수협박 등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1심 선고 후 구치소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2번 다시 절대로 당신에게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면서도 당신은 외도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남편인 나의 착각으로 하겠다, 의심한 거로 하겠다라고 선심 쓰듯 말하며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으니 당신도 노력해라. 생계비는 있냐? 내가 출소하면 6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월 3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
애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 그러면서 신상 정보 공개되면 평생 꼬리표가 애들한테 따라다닌다. 당신과 이혼해도 죽을 때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이 성인 되어 나중에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하기 힘들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라 등등 아주 뻔뻔한 내용을 적어보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아직도 자신의 아내가 외도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지만 날 도와주면 당신의 과거는 묻어두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내에 대한 집착과 의처증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이런 폭력과 성고문 등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국내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수갑을 채우고 정기 인도로 지진 남편의 잔혹한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2016년 3월 5일 이혼 수순을 밟고 있던 한 부부.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당합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운 채 26시간 동안 감금하고 인두로 얼굴과 온몸을 지지는 고문을 했습니다. 이때 입에 재갈까지 불려서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태로 긴 시간 동안 참혹한 폭력을 당해야만 했죠. 또한 남편 B씨는 흉기로 아내의 허벅지를 그어대고 아내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재단용 가위로 등을 내리 찍는 등 정말 잔혹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 A씨가 2015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남편 B씨의 폭력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이미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남편의 주장은 아내가 나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고 가출까지 한 뒤 나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재결합하기 위해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라고 했지만 전기 인두, 수갑, 수술용 칼, 수면제 등을 고문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한 점. 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가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컸다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려 한 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스스로 단죄한다는 그릇된 사고에서 비롯됐으며 피해자에게 평생 없어지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이 두 사건들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가정폭력들이 어떻게 가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개선,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